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유 어색한데 박수를 한번 치시죠. 네, 지난주 지난 우리 무슨 요일이었죠? 대구에서. 네, 아 이게 한쪽만 보면 안 되잖아요. 화요일에 대구에서 먼저 대구 경북녹색당이 초청하셔가지고 토론회를 한 차례 했습니다. 오늘 두 번째 토론회가 될 것이기 때문에 더 예리하고 더 풍부한 내용을 우리 후보자들께서 보여주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회를 맡은 저는 과천녹색당 당원 서영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일단 두 후보를 소개를 하겠습니다. 제 왼쪽에는 한재갑 후보님이십니다. 네, 남성 공동정책위원장. 김은희 후보님, 여성 공동정책위원장. 네, 진행은 이렇게 되겠습니다. 후보자들께서 자기의 생각을 포괄적으로 먼저 말씀하시는 후보자 연설이 5분씩 있으실 거고요. 그 다음에 공통질문 2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공통질문에 대해서 답변하시는 시간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자유토론인데 본인이 어떤 주제를 정해서 이야기를 한 8분 정도 이끌고 가시고 또 상대방 후보랑도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각 8분씩 있을 겁니다. 그리고 미리 그 개인적으로 혹은 이제 당내위원회에서 질문을 주신 분들이 계시고, 오늘도 지금 질문지 어디 준비되어 있죠? 네, 각 책상이에요. 네, 그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스티커에 적으셔서 정책위원장 후보들 같은 경우에는 아마 공통질문, 상호질문 할 때까지 어디다 붙이면 될까요? 네, 이제 입구에 고이지선님 옆에 붙여주시면은 모아가지고 답변을 하시도록 하겠고, 그 중에서 이제 후보자가 일단 이 자리에서는 본인이 선택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할 거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는 답변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다 온라인에 올려놓으실 거잖아요, 그죠? 예, 해가지고 후보자들께서 성실하게 답변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잘 들리시죠? 네. 반갑습니다. 이번에도 제 순서가 먼저네요. 네, 이제 이게 두 번째 토론회이기 때문에 이제 후보자가 제가 처음 인사드리는 발언을 처음 토론회와 같이 그냥 저를 소개하는 이야기로 해야 할까, 아니면 이제 이미 한번 들어보신 당원들이 계시기 때문에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게 좋을까 이제 잠깐 고민을 했었습니다. 어제 제가 이제 오늘 후보 토론에 오기 전에 어제 1박 2일로 이제 다른 그 워크샵에 참석을 했는데, 그 자리에 저희 이제 당원이셨던 분을 이제 만났어요. 그러면서 이번 선거에 대한 여러 가지 관심이나 그동안 이제 이었던 분이기 때문에 지금은 당원이 아니시거든요. 그런 일상에 대한 그 의견들을 많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여전히 지금 우리가 그 아쉬움들이 많이 있으신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어떤 이제 우리 당이 어느 정도 정치적인 어떤 공간을 확보해 나가면서 이제 대중들의 지지를 얻어 나가는가,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정치적인 행동을 해야 하는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을 테고, 앞으로 이런 그 의견들이 좀 논쟁적으로 이제 대면 활성화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들을 많이 말씀을 해주셔서 이번 선거가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이제 말로 이제 인사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미리 인사를, 그러니까 후보, 정책위원장 후보로서의 어떤 공약, 이런 부분들, 사실 지난번 후보 토론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이제 소개를 드리지는 못했어요. 전 나름대로 개인적으로 좀 그런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정책위원장의 역할이 물론 필요한 순간에 결정하고 판단해야 하는 지점들이 많이 있겠지만, 이제 먼저 의견을 내놓고 이것이 이제 관철되도록 하는 역할일까, 아니면 이제 다양한 정책위원님들 또 지역의 의견, 의제 모임, 당원들의 의견을 잘 수렴하면서 그 안에서 우선순위를 정하고 우리의 정책적인 입장을 조율해 나가는 게 먼저일까 하는 이제 고민들이 좀 있었고,
아무래도 운영위원장보다는 정책위원장 후자의 입장과 역할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측면에서 이제 먼저 내놓고 이것이 나의 정책이고 공약이다라고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러운 지점들이 있었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조금 더,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 보완되었으면 하는, 어떤 정책의 내용들, 그리고 아직 우리가 내용 안에 담고 있고, 규정 안에 이 규정이 있고, 작동되고 있지만 제대로 되고 있지 못한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행시킬 건가 하는 고민까지 이제 같이 담아서 앞으로 남은 시작하는 임기의 정책위원회가 작동되도록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이제 약속을 드리면서 이제 이번 이제 토론회를 준비할 마음을 먹고 있었고요. 세부적인 내용은 아마 이후에 공통질문이나 상호질문 통해서 또 말할 기회가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서류를 통해서 말씀드렸던 제가 제안하고자 하는 정책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지금 짧은 시간 안에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지만 일단 저는 저희 지금 현재 정책위원회, 정책위원, 의제모임, 특위 이런 각각의 역할과 관계 어떻게 상호 소통할 건가 하는 부분들에 대한 어떤 지점들을 풀어내는 게 당장의 숙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들을 합니다. 한재갑 후보님 내놓으신 공약에도 보면 이제 의제모임 강화하고 정책위원회의 역할을 확대하고 하는 부분들이 있지만 사실 이게 기존의 규정 내에 이미 다 포함되어 있는 내용인데 우리가 그걸 잘 작동시키고 있지 못한 것이었기 때문에 이걸 풀어내는 숙제가 이제 남아있다고 생각을 하고 다른 한 가지로는 이제 지금 현재 규정상에는 정책연구소를 두고 있지만 자체적인 정책연구소가 사실은 없습니다. 우리 당원들은 정책연구소가 있다고 믿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녹색전환연구소와 이제 녹색당 정책위원회 관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이런 부분들을 조금 명확하게 정리를 하면서 녹색전환연구소가 해줄 수 있는 몫과 그 안에서 정책위원회와의 협력 관계 이런 것들을 정돈하는 게 필요하겠다. 그리고 이제 지난번 토론회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후에 우리가 그려가고자 하는 정치체계나 선거제도에 관한 부분들도 함께 우리의 구체적인 정책의 내용 속에 담겨지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다 됐어요.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후에 차차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들리시는 거죠? 네, 안녕하세요. 한재갑입니다. 저는 지난번에 제 소개를 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제가 출마하면서 여러분께 드렸던 5가지 약속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저는 탈핵 에너지 전환을 확대한 녹색경제 동맹 전략이라는 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이 좀 어렵습니다. 녹색경제 동맹이요. 좀 설명을 드리면 녹색당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일본 후쿠시마 사고로 각성해서 만들어진 당이죠. 그래서 이 탈핵 그리고 에너지 전환 이거는 녹색당의 핵심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일상을 사는 생활인들 입장에서는 탈핵 에너지 전환이 뭔지 아직 좀 먼 얘기인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정보를 전달하고 알리는 방법도 있는데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핵발전소를 버리고 우리가 재생에너지 쪽으로 전환한다, 에너지 효율을 높인다, 이런 것 자체가 일상인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주느냐, 그것이 특히 일자리를 구하는 오늘 이 청년 녹색당에서 질문이 있는데 일자리를 구하는 이 청년들한테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또 지역의 여러 가지 어려운 경제적 상황에 직면하고 있는 지역 경제 주체들한테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런 거에 대한 연결시키는 얘기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에는 이 중앙 집중화된 에너지 시스템을 지역 분산적인 에너지 시스템으로 바뀐다는 것은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낸다는 거고 지역에 새로운 경제적인 활성화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설명하고 이해시키고 그 산업에 종사하는 분들, 그런 새로운 재생에너지 산업들이 자리 잡은 지역들을 저희가 저희의 녹색당의 지지 세력, 지지 지역으로 만들어내는 이런 정치 전략과도 연결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꼭 에너지 분야만을 의미하는 건 아니라 생각합니다. 저희 당이 중심적으로 삼고 있는 농업,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런 문제도 사실 저희들은 농민당 그리고 농촌의 당 이런 걸 주장하는 것도 사실은 이런 전략의 녹색 경제 전략의 전 일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외에도 재활용 산업이라든지 뭐 대중교통 산업이라든지 이런 분야들이 모두 녹색 경제의 동면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사실 여기서 그 이명박의 사이비 녹색 경제랑 좀 헷갈리시는데요. 이건 이제 두 번째는 이 정책위원회의 기획 능력과 정책 홍보 능력을 좀 강화하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이 녹색당이 정책 참 좋다고 평가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문제 핵심이 뭐죠? 사람들이 모른다는 겁니다. 아무리 좋아도 모르면 안 되는 문제가 있죠. 정책 홍보 기능을 늘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정책 대변인 제도가 정말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사실 이 널리 알리는 것도 또한 기획이 있어야 됩니다. 널리 알렸는데 그것이 녹색당의 성과가 아니라 다른 당의 성과로 남는다면 저는 의미 없는 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녹색당만이 이 성과를 가질 수 있는 정책 의제들을 개발하고 또 그거를 기획해서 만들어내는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 사실은 우린 선택과 집중의 문제가 다시 고려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녹색당의 정책 활동이 성과를 남기도록 하는 방법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 관련해서 특히 2016년에 우리가 총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총선 공약 개발단을 구성을 하고 그것을 통해서 집중적인 토론을 하고 또 전당원들과 그걸 통해서 준비된 내용들을 전당원들과 토론을 하는 이런 과정을 만들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시도당의 그 정책 역량을 개발 지원하는 게 필요할 거고 의제 모임도 활성화시켜야겠죠. 지역 사정은 지역이 제일 잘 알지만은 제일 잘 알고 있다는 것과 실제 정책 능력을 만든다는 건 별개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역당의 이 시도당과 지역당이 정책 담당자를 좀 만들도록 하고 그것이 전국당의 정책위원회와 연계해서 연석회의라든지 정책학교라든지 등등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의제 모임 역시 활성화시키기 위한 고민들을 해야 되고 특별위원회와 어떻게 연결하실 것인가 협력할 방안들을 찾아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국제주의 정당으로서 녹색당의 이상 문제 강조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한국이 갖고 있는 국제사회에 대한 책임, 우리가 한국 기업들이 나가서 일으키는 환경파괴라든지 인권유린 문제 같은 건 어떻게 대처할 거냐 이런 것도 중요한 의제일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실 정책위원장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맞냐라는 얘기를 하겠지만 전 당원 투표를 통해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면 제2창당 논의 같은 걸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말이 좀 뒤에 다시 얘기할지 모르겠는데 녹색당이 충분히 지금 모든 정치 세력, 녹색 세력을 확보했느냐, 참여시켰느냐 이 문제에 대한 질문 때문에 녹색 세력을 더 많이 확보하기 위한 그런 논의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거에 대한 적극적인 논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녹색당 창당 당시의 의제 모임은 당원들의 자발적인 의제 모임이고 녹색당의 독특한 조직 체계로 이제 많은 당원들이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현재 승인돼서 활동하고 있는 의제 모임은 탄핵 에너지 모임 한 개뿐이고 활동하고 있는 의제 모임도 평화, 채식, 동물권, 노동 등 6, 7개 정도의 모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아직 활성화되지 못했다는 평가가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의제 모임의 의미가 무엇이고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지 그리고 정책위원회나 특별위원회 등 녹색당 내 다른 기구와의 관계는 어떻게 풀어가실 것인지에 대한 질문이 첫 번째 질문입니다. 두 번째는 녹색당이 정당으로서 여러 분야에 대한 책임감 있는 정책을 요구받고 있는데 후보자 본인께서 생각하시는 정책의 우선순위는 무엇이고 그렇게 우선순위를 생각하시는 이유가 뭐고 이 정책들을 어떻게 정치적으로 풀어갈 것인지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잘 들으셨죠? 네. 네. 어쨌든 근데 기관 사실은 이 의제 모임 자체가 충분히 활성화되어 있지 않다는 것은 인지의 사실이고 여러 이유 때문에 지난 정책위원회가 충분히 챙기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정책위원회를 활성화하는 그 첫 번째 시도로는 일단 죄송합니다. 의제 모임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 중에 하나는 일단 의제 모임의 얘기를 들어야 될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정책위원장이 된다면 그 의제 모임들과 일단 만나는 자리를 만들어서 어떤 고민들이 있는지 들어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의제 모임들 대표자 회의가 있습니다. 또 대표자 회의 차원에서도 또 한번 논의를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또한 지금 하셨던 것 중에 특별위원회와의 관계 같은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 탈핵 의제 모임이 있고 탈핵 특위가 있습니다. 그 정책위원회 또 이 에너지 문제를 다루는 분들도 있고요. 이분들 사이에 어떻게 할 거냐. 제가 들어보니까 한 번도 이렇게 연석회의 같은 거를 하지는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역할 분담할지를 조금 나눠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특별한 다른 방안이 지금 딱 있다라기보다는 그동안 사실은 이렇게 잘 듣지 못하고 소통하지 못했던 문제를 복원하면서 시작을 하는 것일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조금 더 근본적으로 생각하면 참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정말 제 독특성이라고 얘기했는데 이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역 모임에 기반한 전국 운영위원회라는 그 조직이 있습니다. 우리 골관 조직이 있고요. 또 의제 모임에 기반한 정책위원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두 가지 대중적 기반을 가지고 세운 기둥 같은 건데 한쪽은 어쨌든 있지만 이쪽은 작동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고민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정책위원회가 어쨌든 의제 모임이라는 어떤 조직적 기반을 가지고 활동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할 건가 이런 거에 좀 고민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많이 좀 토론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왕에 당원을 만드셨던 분들도 일정하게 거기에 대한 고민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가 더 중요할 텐데요. 시간이 일단 어떤 의제를 중심으로 저는 중심을 두느냐 이런 질문을 하셨고 그 이유가 뭐냐 또 그것이 단순히 의제 문제뿐이라 정치 전략과 어떻게 연결되느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일단 첫 번째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탈핵 에너지 전환 의제 그리고 그것을 확장한 사실 녹색 경제 동맹 전략이라는 것을 말씀드렸는데요. 의제이기도 하고 정치 전략이기도 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제가 부연 설명을 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싶고요. 두 번째는 저는 농업, 농촌, 먹거리 정책 이거를 좀 아울러서 하는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당은 농민당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저희가 지향하는 사회가 사실은 그 농업 사회 물론 그것은 이 정근대적인 농업 사회를 되돌아가는 것은 아니겠지만은 지금같이 수출 중심이고 이 산업 중심적인 대적 중심적인 사회로부터 농업 사회가 일정하게 우리 녹색당의 지향에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기 때는 근본적인 이유 때문에 또 그 문제를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 번째는 외교 안보 정책이 있을 것 같습니다. 남북한 문제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고조되고 있는 동북아 지역의 어떤 안보 불안 문제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상당히 중요한 쟁점이라 생각하는데 그것이 저희들의 갖고 있는 평화 정당으로서의 무력을 기반하지 않고 대화와 협력을 통해서 문제를 풀어가는 이런 정책들을 어떻게 만들어낼 거냐 이런 것들이 고민입니다. 근데 이런 문제들이 지금 당장의 총선 공약과는 어떻게 연결될 거냐 이것들은 조금 더 거쳐가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총선 공약 개발단이라는 것을 정책위원회를 쓰면 곧바로 만들어서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 우리 이 한 후보님이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계신 기본소득 문제 사실은 거기에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기본소득이 여러 쟁점들이 존재하고 그것이 한편에는 필요하다. 총선 공약을 전혀 써야 된다. 좀 신중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을 검토하기 위한 어떤 이 논의 구조, 논의 틀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안에서 어떤 쟁점이 있는지 정말 당장 총선 공약에 쓸 수 있는 건지 아닌지 같은 여러 쟁점들을 좀 우리가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거를 위한 논의들을 해나갈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조금만 사실 이제 보완해서 제 의견을 좀 담아보려고 합니다. 이제 의제 모임 활성화 방안이 이제 첫 번째 질문으로 주셨던 내용인데 이 부분은 다들 이게 이제 녹색당이 가진 독특한 어떤 당원 활동 구조이기 때문에 제대로 활성화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 모두들 고민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활성화되도록 해야죠. 또 같이 논의하는 테이블도 만들어야 하고 그게 이미 지금 구조로 전혀 없진 않지만
현실적으로 지금 현재의 의제 모임이 제대로 활성화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함께 만나는 자리도 만들어지지 못한 것이었지. 사실 의제 모임의 요구가 많이 이제 충만해 있는데 정책위원회가 그것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일단은 그 자체가 활성화되도록 하는 부분들이 더 이제 그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과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보시면, 그러니까 지난번 그 대구 토론회에서 이 의제 모임 관련돼서 이제 운영위원장 출마하셨던 정유진 후보께서 이제 현직 정책위원장인 이유진 후보에게 이제 질문을 했던 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평화의제 모임에 참여하고 계시고, 되게 1년 정도 뭐 참여를 했지만, 현재 참여하고 있는 사람이 2명, 3명, 뭐 누가 서로 그만둬야 하는지 얘기할 수 없기 때문에 지속되고 있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책위원회나 정책위원장으로부터 구체적으로 어떤 도움을 받은 바가 없다. 이제 이제 어떤 활동을 했느냐라고 질문을 하셨어요. 저는 이제 그걸 이제 플로어에 앉아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 질문을 나한테 하면 나는 뭐라고 해야 될까 되게 이제 고민스러웠습니다. 근데 이제 조금은 소극적인 생각인지는 모르겠지만 의제 모임과 당원의 개인 모임은 어떻게 다를까? 이를테면 당원 그러니까 두세 분이 개별적으로 어떤 모임에 관심이 있어서 만나고 비정기적인 만남을 지속해 간다라고 하면 우리는 그걸 의제 모임이라고 볼 것인가? 이제 하는 부분은 좀 이제 중요하게 다뤄져야 할 지점이 아닌가. 개별 의제 모임들이 이제 의제 모임 참여하신 분들 간의 소통만으로는 안 되고 그게 당의 다른 당원들, 당의 정책과 같이 소통되어야만 이제 그게 의제 모임으로서 기능하는 게 아닌가. 그런 어떤 체계를 만드는 게 필요하겠다. 그것이 이제 개별적인 모임인가 아니면 정말 우리 당원들의 의제 모임인가 하는 부분들이고요. 다른 한 측면에서 보면 보통 시민단체도 포함해서 이렇게 조직 강화를 위한 다양한 회원 활동 이런 것들 하는데 이게 이를테면 지금 현재 의제 모임이라고 하는 게 다른 어떤 단체들의 회원 소모임 같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들을 합니다. 왜냐하면 의제에 관심 있는 분들이시지만 일정 정도 그 내용에 대해서 조금 상대적으로 전문성이 있다고 하시는 분들은 정책위원으로 참여하고 계신 경우가 많고 의제 모임은 이제 관심사를 공유하는 당원들의 모임인 경우가 지금의 상황이 아닌가 싶어서 이것을 정책위원회로 바로 결합할 거냐 아니면 당원 모임 구조로 가져갈 거냐 하는 부분들은 함께 좀 토론이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이제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 정책의 우선순위 이 부분은 사실 탈핵, 농업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별도로 반론의 여지는 별로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외에 포함되고 있지 못한 부분에 대한 정책들은 우리가 좀 진지하게 검토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지금 오늘 토론의 자리에 장소가 서울이라 서울 당원들, 청년 당원들 많이 오셨는데 저희 당원의 절대 다수가 서울 경기 수도권에 살고 계시고 아마 녹색당을 지지하는 많은 분들도 도시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도시에서 발생하는 어떤 환경, 기후, 도시 정책, 도로, 주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매우 구체적으로 체감하는 요구들이 있는데 우리가 다루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정책들을 담아내는 게 녹색당이 당장 해야 될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가 아닌가. 이것들을 모아내기 위한 작업들을 이제 당장 해야 된다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지난 지방선거를 거치면서 서울은 다른 어려운 측면이 한 지점이 뭐였냐면 다른 어떤 보수정당의 후보가 이제 우세를 점하고 있는 이제 광역단체장에 비해서 서울시장은 녹색당스러운 하지만 녹색당은 아닌 후보가 이제 시민들의 지지를 받았고 당선이 되었습니다. 또 어떤 면에서는 녹색당의 당원들이 시민의 이름으로 그분의 정책을 세우고 선거 지지하고 지원하는 활동들을 했는데 이것에 관한 녹색당의 입장은 뭔가 이제 하는 부분까지 같이 맞물려 있는 게 아닌가.
최근에 이제 그 지난 지방선거 공약을 시의 구체적인 정책으로 만들고 우선순위를 배치하는 작업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보면 그러니까 표면적으로는 녹색당의 가치에 부합하지만 또 내용을 톱아보면 그렇지 않은 정책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을 내놓고 정치적인 답을 세우는 역할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 다음은 이제 자유토론 내지는 상호질문 같은 시간인데요. 두 분한테 각 8분씩 시간을 드리는데 어떤 주제에 대해서 본인의 의견을 표력하셔도 좋고 같이 출마하신 상대방 후보와의 토론을 이끌셔도 좋습니다. 한재갑 후보님께 여쭤볼게요. 이건 저도 답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제 저의 의견을 조금 말씀드리면서 지금 현재 입장이 어떠신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사실 진보정당이 3패를 했습니다. 수도권에 뭐 서울 경기 당선자가 각 1명 뭐 이런 수준이었습니다. 우리가 매우 당을 떠나서 의정활동 열심히 훌륭했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았던 의원들도 다 낙선했어요. 그러면서 그 사분오열 되어 있는 진보정당에 대한 어떤 정치 논의가 지금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과정에서 녹색당이 다른 정당으로부터 어떤 연대연합 아니면 통합논의의 파트너로 정치적인 호명을 받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당원들은 상당히 질색을 하고 계세요. 저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다른 측면으로 봐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녹색당이 독자적으로 정치적인 공간을 확보해 나가는 게 매우 필요하고 그런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인 호명 자체에 대해서 이렇게 불편한 마음을 갖는 건 맞나. 되려 그들이 우리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은 채로 그들만의 논의를 할 때에 존재 자체를 이제 다시 인정받고 있지 못하다는 면에서 불편해야 되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들을 하는데 이제 당내에서 입장들은 그렇지 않은 부분들도 좀 있는 것 같고 한재갑 후보님 같은 경우에는 이미 민주노동당의 당직자 활동도 하셨고 아마 거기서 가까운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이게 녹색당 안에서 좌파로 살 거냐, 진보정당 안에서 이제 녹색주의자로 살 거냐 하는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으실 텐데 이후 통합 논의에 대한 이제 본인의 입장은 뭔지 좀 궁금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정책위원장도 우리 녹색당에서는 당원 투표로 뽑히는 것인 만큼 지적 판단도 분명히 해야 될 거라 생각합니다. 이 질문 감사하고요. 어디서 말씀드릴 수 있는데 녹색당의 호명 자체에 대한 얘기도 조금 해볼게요. 사실은 무풀보다 악플이 좋죠. 그런 측면에서 사실은 계속 불러주는 거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런 얘기를 안 하는 것도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나 악플은 또 악플이거든요. 근데 무슨 얘기냐면 녹색당을 특정한 방식으로 틀지어서 호명을 하고 있습니다. 진보정당이라는 틀거리를 가지고 얘기를 하고 우리가 만들려는 세상 자체가 진보정당이 만들려는 세상과는 저는 차이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차이를 희석시키는 방식으로 해서 호명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문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뒤집어 보면 또한 그들이 만들려는 세상 자체가 우리가 만들려는 세상과 아직 완전히 다른 세상은 아니거든요. 또 같이 만들어야 되는 어떤 세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물론 저는 통합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그거는 의도에서 쓰셨는데 일반적으로 쓰셨는지 모르겠는데 좀 고민을 많이 해야 될 단어일 것 같은데 통합보다는 어쨌든 연대 뭐 이런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저는 아까 시간이 짧아서 충분히 말씀을 못 드렸는데 저는 제2창당이라는 단어를 써봤습니다. 사실 이 자체도 또 논쟁적이고 논의가 많이 된 폭파라고 저 썼는데 아무도 논쟁을 안 해줘서 역시 무풀이 무섭구나. 악플보다 이런 걸 깨달았습니다. 제2창당이라는 말씀은 이런 겁니다. 문제식은요. 소위는 우리는 녹색전환이라는 거를 생각하면서 당을 만든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녹색전환이라고 하는 것에 동의하고 관심을 갖고 있고 활동하는 모든 세력들을 녹색당 안으로 다 불러들여서 같이 하고 있느냐라는 질문을 한다면 한 반쯤은 그럴 것 같고 반쯤은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어느 그 토론회에서 자리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당원을 봤는데 나는 생협원인데 우리 당에 지역모임 왔더니 모든 생협 그 조합원들이 다 있을 줄 알았는데 자기 혼자 와 있더라. 뭐 이런 겁니다. 물론 그 생협 자체가 그 정치 활동을 분리하는 편의 법도 있기도 하지만은 많은 생협 활동하는 사람들이 다 와 있냐? 혹은 지금의 우리가 알만한 모든 분이 알만한 그 환경단체 분들이 다 와 있냐? 혹은 우리가 알만한 그 진보정당의 환경단체 출신이거나 시민사회 출신인 사람들이 있는데 그분들은 왜 따라가고 있느냐? 뭐 등등등의 질문들이 우리한테는 대단히 많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의 질문들을 우리가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가 지금 완결체라기보다는 끊임없이 여러 가지 정치의 계기를 통해서 확대하고 그분들과 참여시키고 그게 뭐 통합이라는 단어를 써야 될지 아니면 그 참여라는 단어를 써야 될지 모르겠으나 이런 과정들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거에 대한 고민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건 적극적으로 좀 해야 된다는 생각합니다. 동의되는 부분 많이 있지만 그 어떤 면에서는 그러니까 진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럼 속하지 않나 하는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태 활동해왔던 여성운동 경우에도 여성운동이 말하는 진보는 기존의 진보가 아니라 다른 의미의 진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진보 여성운동이다라고 하는 어떤 논의들을 이전에 오래도록 해왔는데 녹색당도 그런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아닌가. 저희가 엄밀히 어떤 두 입장 내지는 세 입장으로 이렇게 정리되는데 꼭 거기 속할 필요는 없지만 하지만 시민들은 그러니까 복잡하고 어려운 설명을 우리가 누구인가에 대한 설명을 쉽게 해주길 바라고 그렇다면 명확하게 이 세 입장 내지는 두 입장이 어디쯤인가 하는 부분들을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좋은 논의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를 어떻게 설명할 건가, 진보 보수의 어떤 스펙트럼의 어디쯤에 우리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블록들을 설명해야 될 것인지 두 분이 많이 고민을 해주셔야 되는 몫인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 방식으로 한재가 남성 공동정책위원장 후보님이 8분 동안 자유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사실은 지금도 혼선이 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운영위원장과 정책위원장의 이 역할, 어딘가에 질문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런 게 있었고요. 또 하나는 이 전국 사무처와 정책위원회의 역할, 어떤 이런 관계 이런 것도 좀 쟁점일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거 관련돼서 한 2, 3분 정도 말씀해 주시면 제가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공동정책운영위원장 후보로 나선 분들의 어떤 공약이나 의견 중에 같이 고민해야 될 지점들이 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지금 저희의 운영위원장이라고 하는 호칭이 외부적으로 명확치 않기 때문에 대표로 바꾸자라고 하는 의견들이 있고 필요하면 바꾸는데 동의한다라고 대답을 하시기도 하셨어요. 그렇다고 생각하면 사실 공동운영위원장은 대표가 되면 정책위원장도 정책대표로 바꿀 것 아니잖아요. 여기는 사실 위원회 구조가 계속 된 거기 때문에 서로 역할이 좀 더 명확히 정리가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저는 지금 현재 정책위원회와 전국사무처의 관계도 좀 정리가 좀 필요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정책위원회, 그러니까 전국사무처는 여러 가지 실무적인 역할을 지금 수행을 하고 계시고 그 안에서 정책 담당 활동가가 계세요. 하지만 이게 꼭 명확하게 이건 정책의 업무이고 이분은 다른 업무에서 조금은 자유롭게 일상적인 업무에서는 조금은 자유롭게 정책적인 과제들을 지속적으로 팔로우하는 역할을 맡고 있는가 하는 부분에서는 좀 역할 분담 아니면 업무 조정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 게 아닌가 싶고 정책위원회가 조금 더 유기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어떤 서로 간의 연결 역할들의 이제 사무처에도 조금 더 강화될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전국 사무처와 정책위원회 관계 같은 경우는 그동안 별로 좀
많이 거론되지 못한 상황에서 그 전국 사무처 활동가들도 상당히 좀 힘들어하는 거고 정책위원회하고도 어떻게 지원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조금 얘기가 있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논의가 좀 필요할 것 같아서요. 이번 의제 제기를 좀 해봤고요. 본격적으로 좀 얘기를 좀 해보고 싶은 질문하고 싶은 건 이런 겁니다. 이 정책위원회 하면 떠오르는 게 전문가를 떠오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전문가들을 모시고 정책위원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의제 모임 대표분들이 또 들어오기도 합니다. 이분들은 아까 의제 모임 얘기했던 거와 연결되는데 의제 모임이란 어떻게 보면 대중 조직이랄까요? 대중 모임의 대표자가 들어오는 또 성격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전문성과 어떤 대중성 이런 것들의 결합 같은 건데, 근데 사실은 여기 계신 분들도 많이 좀 느끼셨을 텐데, 경험이 있을 텐데, 전문가들이 갖는 문화와 또 그런 대중 이렇게 모임 같은 데 갖는 문화 이런 것들이 좀 상이하고 어떻게 보면 전문성과 대중성 사이의 딜레마 같은 게 분명히 좀 있어 보여요. 그래서 누군가는 그걸 전문적으로 논의하기 위해서는 아주 구체적인 디테일한 얘기를 막 하는데 어떤 경우에는 상당히 규범적인 주장을 함으로써 뭔가 이렇게 논의가 잘 안 되고 이렇게 공존한다든지 이런 경우들이 많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정책위원회 참여를 좀 해보면요. 그랬을 때 이런 전문성과 대중성의 딜레마랄까요? 이런 것들은 어떻게 좀 풀 수 있을지 그런 것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정책위원회를 이제 주로 약간 전문가들 중심으로 우리 당원들 중에 전문가들 중심으로 구성을 하고 있고, 서울녹색당 같은 경우에 작년에 당원들 중에 이제 관심 있는 분들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정책위원회를 꾸렸습니다. 이때는 여기는 조금은 어떤 비전문가에 가까운 했던 방식으로 구성을 했었고, 양쪽이 이야기하는 바가 많이 다르다고 생각을 했고요. 지난 지방선거 공약을 배치하는 과정에서는 그로 인한 비효율이 일정 정도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당원들이 그런 정책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내용을 더 많이 풍부하게 세우고 의견을 주시는 게 중요하지만 기본적인 골가는 사실 녹색당의 정책이 그렇게 쉬운 내용은 아니고 저도 내용을 충분히 파악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못하기 때문에 그래도 일정 정도 각 분야나 영역별로 내용을 담보해내실 수 있는 분들의 기본적인 역할을 전제로 해서 어떤 정책, 지난번 선거 전의 정책 콘서트든지 의제 모임하고의 소통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대중성을 확보해 나가는 게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지난 정책위원회에서 정책 콘서트라는 거를 했죠. 사실은 이게 우리 당원들의 일상적인 고민들과 이런 부분부터 시작해가지고 한 상당히 대중성에 기반한 정책 개발로 대표적인 거고 상당히 잘한 과정이라 생각합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일상의 경험들을 가지고 중심하고 물론 이게 지방선거 공약이라는 측면에서 있었기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은 어떤 측면에는 상당히 좀 빠져있는 부분들도 사실 있고요. 어쩌면 전문적인 식견과 이런 걸 기반해서 지적함으로써 보완되는 측면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안 되는 경험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이번 총선 공약은 어떻게 할 것이냐. 저는 총선 공약 개발사업을 내놨습니다. 개발사업을 내놨는데, 그러면 이번에도 그런 정책 콘서트 같은 방식으로 대중적 방식으로 이렇게 하는 방식을 할 건지, 아니면 조금은 다른 접근 방식, 전문성을 좀 더 강화하는 방식으로 공약 개발을 하는 게 좋을지 거기에 대한 의견 좀 듣고 싶습니다. 기본 골격은 조금 이제 내용을 담보한 정책위원회가 이제 틀을 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도 대중적인 부분을 채워가는 것이 이제 매우 필요하고 그게 당원들의 구체적인 요구이기도 하기 때문에 채우는 방식에 대해서는 이제 꼭 과정을 거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선거 시기에 정책 공약이라고 하는 건 꼭 큰 틀에서의 정책만을 내놓는 건 아니거든요. 때문에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어떤 후보의 경우에 후보가 제시한 어떤 큰 틀에서의 정책 공약 외에 또 시민들의 요구를 받을 개별적이고 소소하지만 반짝반짝한 공약들을 별도로 추려내고 그 중에서 시민들의 지지를 얻었던 우선순위의 일부를 정책 안에 공약 안에 반영하는 그런 과정을 거쳤어요. 그러니까 큰 덩어리의 정책 공약하고 어떤 소소한
필요한 일상의 그 필요에 의한 정책들이 이제 같이 갈 수 있는 부분들을 이제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여러 질문들이 지금 뒤에 붙여져 있고 당원들이 내신 질문들도 있습니다. 오늘 답변하시지 않은 질문은 다른 기회에 또 하실 거죠? 네, 그러시리라고 믿고 먼저 한재각 남성공동정책위원장 후보님으로부터 5분에 걸쳐서 당원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수자 인권 특별위원회가 질문하신 3개의 질문 중에 한 가지를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답변인데 상당히 중요한 질문이라고 저는 이해합니다. 저희 이 녹색당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리고 한 후보가 지금 드라이버를 걸고 계신 이 기본소득에 관한 거와 연결된 문제인데, 기본소득에 대한 문제는 아닙니다. 기본소득이라는 것을 하는데 거기에 그럼 누가 기본소득을 받는 거냐라는 질문을 하는데, 그런데 이주민들은 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는 거냐, 이런 질문이죠. 근데 당연히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받아야 되는 건데, 우리나라는 사실 시민권을 부여하는 것이 상당히 엄격하고 어떻게 보면 그렇죠. 짜게 굴고 있죠. 그런데 그렇다면 그런 시민권이 없는 이주민들한테도 그걸 기본소득을 부여해야 되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겠죠. 물론 기본소득을 특정 계층에, 우리가 말한 것처럼 농민 기본소득이라면, 농민이라면 그 이주민이라면 농업에 활동하는 사람이 다 주는 것처럼 그렇게 되겠지만, 보편적으로 기본소득을 한다면 한국에서 일정 기간 동안 살고 있는 관광객한테는 주는 건 아니니까, 이죠. 일정 기간 사는 사람한테는 다 줘야 된다라는 것이 기본일 것 같고, 기본적으로 시민권, 시대인식을 어떻게 이해할 거냐의 문제는 우리는 개방적이고 포용력 있는 이 시민권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 질문은 홈페이지에 올라오신 거고, 또 제가 밀고 있는, 근데 아직 악플보다 무플인 녹색 경제 동맹에 관한 얘기를 조금만 더 해보겠습니다. 질문에도 이렇게 제 공약에 대해서 이런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기존의 경제 구조가 대기업 지배적인 구조인데 어떻게 하려는 거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한마디로 보면 지금의 대기업 중심 구조에서 밀려 있는 경제 주체들, 근데 그 중에서 또 우리가 녹색 전환이라는 것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경제 산업과 같은 그런 분야의 경제 주체들을 우리가 조직함으로써 그런 대기업의 횡포나 이런 독점적인 힘들을 맞서겠다는 것이 사실은 이 녹색 경제 동맹인 겁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하나는 또 한편에는 그런 권력의, 자본의 권력에 맞서는 한 가지 방식이 우리가 사회적 경제, 협동 경제 전략을 많이 거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사실은 제가 생각하는 녹색 경제 동맹에는 그런 사회적 경제, 이 협동 경제의 주체들이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라 생각하고요. 또한 이 자본과 노동 사이에서의 이 불균형 힘했을 때 노동자, 물론 근데 거기는 쟁점이 있습니다. 핵발전의 노동자들까지도 우리가 뭐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쟁점이 있으니까요. 그런 것들은 아니겠지만은 이 농민이라든지 재생에너지 산업이라든지 대중교통에서 종사하는 노동자라든지 이런 이 산업에 있는 노동자들까지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녹색 경제 동맹에 포함시켜서 맞서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거고요. 그리고 여기 현장 질문에 들어온 것 중에 있는데요. 정책 대변인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책 홍보 기능 되게 중요하다는 말씀드렸고, 거기에 공감을 해주시는 것 같은데, 다만 이 운영위원장 중에 한 분이신 김신우 후보가 당 대변인 제도를 얘기했는데 그거랑 좀 어떻게 중복되는 거 아니냐? 저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 것인지는 사실은 당선 이후에 논의를 좀 해봐야 될 텐데, 고민은 하나 있습니다. 김수빈 후보가 얘기하는 대변인은 정책 논평이라기보다는 정치 논평 같은 것 같습니다. 우리 당은 사실 정치 논평은 거의 못 해왔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 조금 차이가 있지 않을까라는 고민이 있는데, 그건 어쨌든 협의를 좀 해야 될 상황인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뿔뿔이 지역에서의 정책 영향을 어떻게 강화할 거냐 말씀을 해주셨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지만 광역시도당도 사실은 그렇게 충분치 않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근데 어쨌든 이 광역시도당의 정책위원회나 정책 담당자들과의 어떤 소통, 그리고 회의를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그분들과 같이 같이 정책학교 같은 걸 한번 해봤으면 합니다. 근데 여러 학교들에 대한 구상들이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모아서 진행할 때
한 부분으로서 뿔뿔이 지역 조직들이 지역의 정책에 관한 어떤 역량 관심 있는 분들을 좀 훈련하고 교육하고 하는 이런 프로그램들을 하나의 그 속에 넣고 그걸 통해서 만들어진 네트워크를 통해서 논의를 좀 계속 이끌어나가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대답을 하고 싶은 게 왜 지난 지방선거에서 탈핵 후보가 없었냐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는 답보다는 다음 총선에 탈핵 후보를 내는데 적극적으로 좀 기여하고 싶다라는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은 우리 김은희 여성공동정책위원장 후보님으로부터 당원들에 대한 질문. 네. 답변을 듣겠습니다. 예. 네. 저는 이제 지금 주신 질문 중에서 이제 몇 가지를 좀 시간이 되는 대로 답변을 해보려고 하는데, 잠깐 앞에서 이제 한재혁 후보님 말씀하셨던 부분을 조금 보완하면 어떻게 생각하면 그러니까 이주민의 시민권이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 이 부분은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매우 생소한 개념이라고 생각해요. 저희는 국적이라는 건 있지만 시민권이라고 하는 게 사실 그렇게 모두에게 합의되고 통용되고 있는 개념은 아니고, 이를테면 수사로서의 정식인 시민권 이 부분을 얘기해왔기 때문에 시민권을 보장하는 측면에서 기본소득을 보장한다라고 하는 방식으로 설명하는 것보다는 이제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서 기본소득 얘기할 때 보통 이제 이게 모두에게라고는 하지만 절차적인 확대 조건 이런 걸 이야기할 때 몇 년 이상 거주한 이를테면 4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 기본소득이 지급 대상이 된다든지 하는 부분으로 방식으로 좀 이제 기준의 나름의 우리 녹색당의 기본소득에 관한 구체적인 방안을 좀 이제 만들어 나가는 게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요. 소수자 인권 특위에서 주셨던 두 번째 질문, 성소수자의 가족 구성권. 매우 동의하고 이제 열린가족으로 가야 한다고 하는 지점들에 대해서 제 입장은 매우 동의합니다만, 이게 당 안에서 입장이 어느 정도 공론화되었냐라고 하는 지점들은 좀 논의가 필요한 게 아닐까. 다른 진보 정당들도 보면 이 지점 때문에 많이 논란이 되고 되려 당 자체가 상처를 받기도 했었고, 또 이제 괜히 원칙적인 선언만을 해놓고 실제 당원들의 내용적인 공감대를 얻지 못했을 때 발생하는 문제들이 더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은 이제 담론 자체를 활성화하는 게 이거 동의하냐 아니냐 차원의 질문이 아니라 이제 담론 활성화가 먼저 필요한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청년녹색당에서 이제 여러 가지 질문을 주셨어요. 보면 이제 녹색당의 어떤 청년을 잘 대표하고 있냐, 이제 청년녹색당이 당내에서 어떤 위치인가 하는 부분들을 이제 먼저 질문을 주셨는데, 청년녹색당은 저는 좀 아쉬운 지점이 있습니다. 특히나 제가 지금 활동하고 있는 서울녹색당 같은 경우에 당원의 절대다수가 청년녹색당입니다. 근데 이 청년녹색당은 당연가입이잖아요. 그러면 청년녹색당으로 활동하시는 부분과 서울녹색당으로 활동하는 부분에 대한 어떤 관계나 역할 이런 것들이 전혀 지금 그러니까 방식이 논의되고 있지 못한 지점도 있고, 특히 청년녹색당이 어쩌면 조금은 더 청년녹색당이 활성화되는 것보다 녹색당 자체를 젊게 하는 것에 대한 어떤 목소리와 역할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것을 이제 의견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렇게 생각하면 이번에 사실 공동운영위원장 선거에 청년당원 두 분이 출마를 하셨어요. 여성 한 분, 남성 한 분. 이 개인적인 어떤 결정과 판단을 통해서 후보에 물론 출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청년녹색당 안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함께 논의해봤나, 아니면 그 지지를 통해서 출마를 했나, 이런 지점들은 다시 한번 생각해볼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별 한 명이 출마하는 문제하고 청년녹색당을 대표하고 그걸 제대로 당내에 관철하기 위해서 조직적으로 후보에 출마하는 것은 다른 측면이고, 이제 그게 되지 못했다고 하면 그걸 어떻게 채워낼 수 있을까, 이후에는 다른 방식으로 고민해볼 수 있을까 하는 지점들이 이제 청년녹색당 내부에서 좀 이제 함께 이야기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제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이제 주신 질문 중에 보면 이제 지금 고려대나 이화여대에서 신축 기숙사를 지으면서 이제 개운산과 북가현 숲이 파괴되는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고 이 부분이 이제 환경과 청년들의 주거권 문제가 상충하는데 녹색당은 어떤 입장을 가지느냐라고 하는 지점들은 이제 청년 주거권 측면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구체적 현실적인 요구하고 우리가 가지는 어떤 환경과 녹색에 대한 가치를 어떻게 잘 조합시킬 거에 관한 합의 지점이 어딘가 이게 찬성이냐 반대냐가 아니라 어디까지 합의를 살 수 있느냐를 우리 내부에서 토론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른 한 측면에서 보면 지금 여기서 빠져 있는 게 지금 이 그 문제 제기하고 있는 분들이 주민이에요. 뭐 그 개별적으로 주민 그러니까 모임 주민 모임을 구성해서 이걸 반대를 하고 계신데 그분들이 정말 순수한 주민인가 아니면 그 최근에 주민들 그러니까 개인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주민들의 경우에 이제 그것을 잘 세련된 방식으로 포장해서 자신들의 이해를 관철하려고 하는 방식이 이미 잘 드러나고 있고 지역의 어떤 그 임대와 관련된 이해관계가 있으신 분들이 주민의 이름으로 뭐 한 숲 환경 파괴 아니면 대학의 어떤 민영화 이런 부분을 문제제 포장을 하면서 이걸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지점도 좀 놓치지 않고 같이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한 시간이 생각보다 좀 짧죠. 뭐 아마 저도 하고 싶은 얘기가 더 있을 테고 당원분들도 궁금하신 지점들이 더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들을 서로 나누고 소통해서 이제 생각을 모아가는 과정들이 앞으로 쭉 같이 지속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그 과정에서 조금 각자의 입장 이제 이 지점은 이제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합의를 모아가는 과정과 다양한 의견의 존중도 이제 매우 중요하고 또 일단 모아진 의견 자체를 존중하는 것 이제 세대한 것도 좀 같이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지금 이제 일테면 어떤 역할을 맡은 그 활동가 당원, 어떤 뭐 선출직 당직자 같은 분들의 역할이라고 하는 게 뭐 그 개별 몇몇의 활동만으로는 그게 해결될 수 있는 지점이 아니고 아직 당이 그 부분을 그러니까 당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는 어떤 그 계기와 통로와 방법을 잘 만들고 있지 못해서 그런 측면도 있겠지만 이제 녹색당이라고 하는 것이 몇 명 당원과 어떤 당직자들이 열심히 하고 잘 하느냐라고 하는 것만으로는 되는 게 아니라 당원들이 전반적으로 함께 참여하고 애쓰는 것으로 만들어질 수 있고 이제 이게 그냥 그 이후에 약간 어떤 관객처럼 뭐 이것은 잘했나 못했냐 이런 방식으로 평가하기보다 함께 만들어갈 수 있는 과정을 이제 좀 제안해 주시고 또 저희들도 요청을 하고 하는 과정에서 어떤 정책의 우선순위든 아니면 당의 정체성이든 앞으로의 방향이든 가치든 하는 것들을 만들고 싶습니다. 예. 이 정책위원장 선거가 이렇게 흥행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투표에 꼭 참여해 주시고요. 또 많이 지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 발언입니다. 김은희 후보님이 말씀해 주시긴 했는데 지난 그 대구 토론회 특히 운영위원장들 후보 토론을 보면서 좀 자극을 받았어요. 역시 단선보다 경선이 재밌고요. 서로 이렇게 뭐 주고받는 말이 좀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팬 서비스 차원에서 한번 했는데 성공을 그닥 당원을 팬으로 표현하니까 이상한가요? 네, 하여튼 뭔가 좀 재밌는 걸 해보자라고 했는데 별로 성공한 거 같지는 않으나 그래도 이 노력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사실은 이 청년 녹색당에서 준 그 질문에 사실은 제가 답을 못해서 남은 시간 짧게 좀 답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그 중에 재밌는 질문이 있었는데 교육대책, 고용, 출산, 육아 등에서 청년들에 대한 얘기와 거의 생태주의적 이런 얘기 관점에서 어떻게 할 수 있냐 이런 얘기 했는데요. 어려운 질문입니다. 근데 그나마 제가 조금 드릴 수 있는 거는 고용 문제나 아까 제가 밀고 있는 녹색경제 동맹 같은 얘기할 때 사실은 그런 새로운 그 녹색경제에 누가 참여할 거냐 할 때 그런 청년들이 참여할 기회들이 많이 있어야 되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 기존의 그 산업 자체가 연령별로도 늙어 있습니다.
기존의 그 노동자들이 기존에 있는 그 중학 중심의 산업에 있고 그 산업들이 지배하고 있는 체제가 사실은 새로운 이 청년들의 일자리들을 막는 측면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청년들에게 녹색 경제라는 건 새로운 고용의 가능성이 있지 않겠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관심을 더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는 제가 어쩔 수 없이 탈핵 에너지 쪽에 관심이 있다 보니 말씀을 더 드리는데 지금 10월 그 9일날 삼척에서 주민투표가 있습니다. 저는 삼척을 좀 이 정책적으로도 마찬가지고 정치적으로도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하는데요. 제가 앞서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녹색당이 해서 녹색당으로 성과가 남는 이 정책 문제, 정치 문제를 다뤄야 된다. 근데 고리원전 같은 경우는 정말 그것도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고리원전 같은 경우는 지금 벌써 그 다른 당이 새민련이 어떻게 보면 찜을 한 거죠. 침발라 놓은 셈입니다. 그래서 그걸 열심히 하면 성과가 우리한테 남지 않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또 하나의 한계도 있습니다. 정책적으로 보면 사실 그 버릴 수 있는 카드를 버리도록 하는 싸움을 하는 반면에 지금 노원전을 근데 새로 짓는 그 기세를 꺾는 싸움 같은 게 삼척의 싸움이라 생각합니다. 그런 싸움에 어쨌든 우리 당의 그 당원은 아니지만 삼척 시장이 그런 그 싸움을 하고 있을 때 저희 녹색당이 적극적으로 좀 결합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50% 넘어야지 저희들 됩니다. 많이 찍어주시고요. 주위에도 이 선거 독려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우리 전체 당직 선거와 더불어서 서울 녹색당 당직 선거가 진행되고 있거든요. 이 자리에 지금 서울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 후보 두 분이 와 계세요. 그래서 잠시 말씀을 좀 들어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괜찮으시죠? 네. 아프리카로 보고 계신 시청자들께서도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잠시 나오시죠. 네.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한 공동운영위원장 후보로 출마한 은평 녹색당 당원 박지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는 보시다시피 이제 경선이 아니라 이제 찬방으로 지금 이제 선거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경선으로 이제 진행되고 있는 전국당 선거에 조용히 묻어가고 있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은 항상 이제 선거 때마다 그 투표율 때문에 시당도 힘들어하고 있는데 이번에 같이 진행하면서 좀 쉽게 선거를 하고 있다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또 그렇지만 또 오히려 또 이런 같이 전국당과 서울시당이 또 같이 고민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책들에 대해서도 그렇고 이번 기회로 뭔가 좀 저희 녹색당이 좀 체질을 바꾸는 그런 노력들, 총선을 준비하는 그런 내용들을 좀 같이 고민할 수 있어서 좀 더 좀 좋고요. 그리고 물론 선거는 묻어가지만 네, 저희가 선거 이후에는 시당이 오히려 전국당에 더 힘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서울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 남성 후보로 나선 구로당원 이광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토론회 잘 봤습니다. 네, 열띤, 다양한 의견들 많이 들어서 좋은 자리였고요. 아까 김은희 후보님께서 정책위원회 선거가 좀 흥행이 안 된다 이런 말씀하셨는데요. 서울 당원 여러분 분연히 일어나서 서울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 후보 선거에도 많은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다음 주 화요일 날 맞수다 후보들과 함께 저희 후보님들 박정 후보님과 함께 서울 당원님들 모시고 맞수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도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당원이 만들어가는 녹색당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두 분 감사드리고요. 서울 녹색당 선거는 전체 선거랑 같이 동시에 이렇게 한 번 들어가서 동시에 하시는 거죠, 서울 당원님들은. 네, 그런 걸 알아주시면 좋겠고요. 지금 김은희 후보님과 한재각 후보님 께서 하신 말씀은 비단 우리 당내 당원들에게만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세상을 향한 우리의 메시지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을 잘 다듬어가는 선거 과정이 되기를 바라면서 공동정책위원장 후보 토론회는 마치겠습니다. 7시에 다시 정확하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